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채원입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원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장관 후보자 인선이 있었죠? 네, 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번에 후보가 됐습니까? 네, 총 11개 부처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모두 12명의 장관급 인사가 조금 네.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네. 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 전권대사, 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권오을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이 됐고요.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재수 의원,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후보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현 장관이 그대로 유임이 네. 됐습니다. 유임됐군요. 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인사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서 네. 내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뜻을 밝힌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말 밤 사이에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습한 이른바 그 미드나잇 해머라는 아주 맞습니다. 둔탁한 이름의 작전명이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한밤중에 진짜 벙커버스터로 때려버렸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필요했다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고 내일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는 했습니다. 네.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면서 이 핵 프로그램만 겨냥한 제한적 작전이었다고 강조했죠. 미국은 그러면서 근데 이란이 만약 보복에 나서면 더 강력한 공격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적국들에게도 미국을 거스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근데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과거에 겪었던 부시 때 이라크전이나 오바마 때 아프가니스탄전처럼 끝나지 않는 중동 전쟁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그 핵심 마가 인사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결정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의회 사전 승인 없이 공습 작전을 편 게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해서 심각한 실수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응징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란이 어떤 수단으로 보복에 나설지에 관심이 네. 쏠립니다. 네. 그런데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우리로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 미국은 북핵에 대해선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기조입니다. 북한이 이미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또 핵시설이 평양 중국과 가까워서 타격 시에 방사능 확산 위험도 네. 크고요. 또 북한이 단거리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란보다 더 즉각적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가 있네요. 네. 자, 다음도 이제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내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건을 의결했고요. 이제 이란 최고안보위원회 승인만 남아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해운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해상 운송량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 또 LNG는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봉쇄가 되면 전 세계에서 원유 동맥 경화가 발생하고요. 아하. 유가 급등 같은 글로벌 경제 충격도 우려됩니다. 이번 공습 직후에 그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득 없이 가다가 회항을 하는 네. 일도 어머나. 있었습니다. 네. 네, 참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이란은 지금까지 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었는데요. 아직 단행된 적은 없었고요. 네. 네, 그럼에도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는 만큼 각국 정부와 해운 업계들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만일인데요. 만약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면 우리나라 타격이 크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약 70%, 한 68% 정도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서 한국 경제 타격도 커지겠죠. 네, 기재부와 산업부는 휴일인 어제도 긴급 회의를 열고 네. 점검에 나섰고요. 또 국내 정유업계도 즉각 대비에 나섰습니다. 한 중동 원유 의존도가 71%라서 다른 지역의 원유도 도입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아이고, 네. 그럼 해운 운임도 당연히 그렇죠. 또 크게 오르겠죠. 네. 네. 중동 군사 충돌이 장기화하면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도 불투명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고요? 네, 한국전력이 올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최근 3개월간 그 연료비 가격 동향이 좀 떨어지는 추세였어서 이 단가를 내리는 게 맞긴 한데요. 하지만 한전의 재정 상태가 여전히 심각해서 정부가 요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네. 또 에어컨 많이들 트시잖아요. 네.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 인상하면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점도 감안한 거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전력당국은 한전의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10월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했고요.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서 주택용 또 음식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한전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얼마나 심각하게 이러는 겁니까? 누적 적자가 43조 원대더라고요. 아유. 네. 2021년부터 어마어마하네요. 2023년에 네. 그 러우 전쟁으로 좀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았던 게 좀 큽니다. 네. 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일부 좀 적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2021년 이후에 누적 영업 적자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30조 9천억 원에 달하고요. 또 총 부채도 역대 최대치로 집계가 돼서 요금을 인하할 여력은 네.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대형 전력망 사업도 고려하면 더 녹록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엔 요금을 동결하되 한전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스타벅스 매장에서 칸막이를 친 카공족, 그러니까 카페 공부족이 네.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용 칸막이를 따로 가져와서 개인용 칸막이 테이블에 남의 업장에 남의 업장에 개인용 칸막이 가서 설치해놓고 야, 그런데 충격적인데요. 그래놓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냥 심지어. 찜만 해놓고 간 거네요. 네. 그 야. 사진을 보니까 네. 헤드셋이랑 키보드랑 태블릿까지 다 진짜 있어요? 사무실처럼 갇혀 개인용 어머. 사무실이구나. 네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자리를 맡아놓고 3시간 넘게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 네, 이런 좀 카공족 네. 이 사례가 논란이 되자 서경덕 교수가 좀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런 행동이 외국인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인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논란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서경덕 교수도 외국인과 미팅을 하는 도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겪었다고 하죠? 그 옆 테이블에서 네. 그 두꺼운 종이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쳐놓고 자고 있었다고 해요. 네. 뭐게 수면실인가?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런 수면 카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멀쩡한 그냥 멀쩡한 일반 카페 카페에서. 가서 네, 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팅을 하던 외국인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 공간을 따로 만들 수 있냐면서 의아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질 텐데 이런 민폐 카공족이 더는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했고요. 그런데 꼭 이게 외국인 보기 민망해서가 아니라 우리 네. 모두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그럼요. 에티켓과 배려는 꼭 지켰으면 하는 남한테 바람입니다. 불편은 끼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카페에서 수다 좀 떨라 그래도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 떠들지 말자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독서실이 아닌데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한 소식 더 갈까요? 짧게 한번 네, 볼까요? 네, 짧게. 네. 예.
BTS 멤버 슈가가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했다고요? 네,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슈가의 본명을 따서 민윤기 치료센터로 이름이 와, 붙여졌습니다. 대단하다. 어휴. 예. 그런데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 7개월 동안 직접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과 만나면서 음악을 활용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도 네. 함께 만들었다고 해요. 네. 네, 아이들에게 직접 기타도 연주해주고 또 어머나. 악기도 가르쳤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도 확실하게 아이들의 감정 표현과 언어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50억 원은 연세의료원 전체를 통틀어서 연예인 기부금으로는 역대 아유, 최고액이고요. 그렇네요. 네. 네, 센터는 오는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아, BTS 슈가의 선행이 정말 빛이 나네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소식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앞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뭐 요금과 별개로 요즘같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뭐 많이 틀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갑자기 전기가 차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그렇죠. 네, 했죠. 네. 요즘엔 작고 간단한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크고 투박한 모양으로 이 동물, 이 웅크르고 있는 모습에서 네. 유래됐다고 해서 땡땡땡 집으로 네. 불렸습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영양가다 날지 네.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자, 이 동물의 힌트를 드리면은 이 동물은 정답이 벌써 왔어요. 양서류인데, 네, 개구리 목에 속합니다. 근데 개구리 아니죠, 그러니까 개구리보다 좀 더 통통하고 짧은 다리 가졌는데 황소개구리? 아니에요. 얘 아래는 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네. 생김새 때문에 복이 많다고 해서 금으로 만들어지기도 가끔 했고요. 아. 1970년대, 80년대 지내신 분들은 땡땡땡 소주의 상징을 한 명 주세요. 딱 하면 다 알아들었어. 다 맞습니다. 알아들었고 또 얘가요 재밌는 게 네. 헌집을 주면 새집을 주는 부동산 리모델링 업계 고수이기도 합니다. 땡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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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할까요? 결정적 하나 더 아, 또 드려야지, 있어요? 더 또 있나요? 드려야지. 네. 사람들이 제 손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두꺼워 보인다. 여기까지. 조금 두꺼워 보인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있고요. YTN 어플과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입니다. 정답 주시는 5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채운 뉴스의 정채윤 씨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투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과 2분의 1인데요. 개구리 왕